이제 선택 정렬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제 점점 정렬 방법이 조금씩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선택 정렬은요, 말 그대로 어떤 거 하면 우리가 이 자료에서 주어진 이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에 어떤 자료들이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우리 정렬이라고 알잖아요. 어떤 크기 순, 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 올림차순으로 정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수,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등부터 줄 세우기. 그쵸? 이럴 때. 그래서 작은 수부터 큰 수 숫자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때 이걸 선택 정렬로 쓸 수 있고 말 그대로 거꾸로 큰 수부터 작은 수 그러면 이제 코드에서 바꾸어만 주면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sort라는 코드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쓰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ort라고 하죠. 정렬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맞춰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 들어있는 숫자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정렬 알고리즘의 입출료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리스트 안에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시오 이렇게 딱 하면 뭐 예를 들어 35, 9, 2, 8, 17 이렇게 있는 거를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2, 9, 17, 35, 85 이렇게 만드는 정렬을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어렸을 때 운동장에 모인 학생, 그쵸? 키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줄 세우기 하잖아요. 체육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여기서 숙련된 조교에 뭔가를 보려면 키가 작은 분이 있으시면 안 되고 키 큰 분이 이렇게 우리가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래픽 자격증도 있는 사람인데 참 이거 안 돼요. 뭐 알아먹겠죠? 이거 여성, 이 남성, 이렇게 여성, 여성 알겠죠? 다리도 좀 그릴까? 완벽하네요. 그렇죠? 이게 숙련된 적용. 그래서 이렇게 5명이지만 이게 2명씩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모여 있는 운동장에 선생님이 딱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보면서 야 키가 작은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작은 거 딱 코드를 딱 있겠다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키가 가장 학생이 이제 민준이에요. MJ. MJ를 여기 딱 앞에 태운 거죠. 근데 제일 앞에 세웠으면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 앞에 세웠으면 번호는 일단은 이걸 A라고 그러면 A의 0번째 주소에 딱 돼 있죠? 주소 이름이 0번째.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은 A의 n-1번째가 되겠죠. 주소값은. 그쵸? 전체 n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꼭 기억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게 0부터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준이를 불렀어요. MJ come on.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여기 왔어요. 얘 나 민준, 여기 민준, 여기 MJ가 값은 MJ죠. A의 0의 값은. 그쵸? 이해되죠? 민준이가 딱 나갔잖아요. 이제 9명 남았죠. 나머지.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9명 중에서 키가 작은 애를 또 여기서 뽑겠죠. 그 애가 성진이에요. SJ예요. 그 성진이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성진이는 이 MJ 다음에 오겠죠. SJ로 A1이라는 값을 갖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뒤에 딱 서요. 붙어요. 그런 다음에 이처럼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처음에 이거는 지금 벌써 코드를 딱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포문이 2번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처음에 한번 인덱스 전체 인덱스에서 제일 작은 애를 하나 뽑아서 요 앞자리에 앉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코드는 잡으세요. 여기가 지정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또 이렇게 비교해서 제일 작은 애를 여기다가 뒤에 세워야겠죠.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누가 생겼어요? 민준. 두 번째는 성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 나중에는 마지막에 남는 애를 딱 해서 완치가 딱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데 키 순서대로 하나 민준 뽑고 성준 뽑고 그래서 일렬 이렇게 세우는 방법. 그쵸? 키 순서대로. 그러니까 보통 운동장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있으면 키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쪽에 한 일렬로 서봐 이렇게 불러서 선택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의 키라는 자료값을 작은 것부터 큰 수로 나열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는 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키 값을 가지고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리스트의 최소값의 그런 위치를 돌려주는 함수를 하겠습니다. definition을 하겠어요. 자, find min index a라고 하면 이 definition이에요. len a 값을, 그쵸? 이게 전체의 크기죠. 크기를 n으로 놓고 우리가 처음에 0, 그쵸? 0의 값을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min index, 제일 작은 값을 먼저, 이게 스타트 값이죠. 자, 그런 다음에 폼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전체 1부터 하나씩 i를 인덱스 1부터 시작합니다. n까지를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인덱스 값이 min 인덱스를 0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작은 키 작은 애를 인덱스 값으로 0으로 min 인덱스를 여기다 넣을 거야. 이게 0의 값을 아예 min 인덱스라고 한 거예요. 최소 값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레인지가. 그러면 요거 n이면 n-1이겠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인덱스 값은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 n-1까지 가겠죠. 전체가 n개면.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쓰죠. 직전까지 쓰니까 레인지 함수. 그러니까 파이썬 구문 좀 이해 안 되시면 파이썬 꼭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덱스가 이 값이 만약 min 인덱스보다 작아.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만약 min 인덱스에 있는 이 밸류 값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각각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작다고 하면 min 인덱스 값이 이게 3, 이게 5고 이게 3이다. 이 기준점이. 그러면 요 3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값이라면 바꿔주는 거예요. 이 i의 값을 인덱스를 min 인덱스로 참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min 인덱스를 돌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준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definition 하나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cell sort 그 다음에 a의 새 리스트를 만들어요. 빈 인덱스를 만들어서 리저트 값에 놓고 이제 하나씩 한 줄 있던 데를 뽑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빈 리스트에다 하나씩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hile문을 합니다. 즉 주어진 리스트의 값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 반복해라 이거예요. 이 리스트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들어갈 동안. 그래서 find min index를 내가 찾겠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남아있는 값 중에 최소값의 이치를 min index를 집어넣고 뭐냐면 요게 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하나씩 그 함수가 이 a에 접근해서 하나의 변수에 있는 거죠. 가장 작은 팝이라는 함수입니다. 뽑아내라, 추출하라는 뜻이잖아요. min 인덱스를 뽑아서 그 값을 value로 가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 result라고 우리가 빈 인덱스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append 함수에서 그 value를 결과를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2, 4, 5, 1, 3이라는 지금 리스트에서 요 추출한 값만 출력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어떻게 가는지 흐름만 이해하시고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뒤에 설명을 좀 듣고 다시 한번 이거를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 while문 있었죠. while문.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돌아가서 이 while문 여기서부터 볼게요. while a. 그쵸? 여기 보시면 아직 남아 있으면 남은 자료 중에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 find mix의 a. 여기 아직 a를 하나씩 훑어요. 아까 5개인가 값이 있었잖아요. 그 값 중에서 하나씩 작은 게 있나 찾아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줘. min 인덱스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min 인덱스는 우리가 나열된 중것에서 0번째 자리. 그쵸? 제일 첫 번째 자리. 거기를 계속 비워놓고 있잖아요. 여기 초기화 해놓고 이쪽으로 바꿔, 그 값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 min 인덱스로 갔다는 거는 밸류 값이 하나 내가 지금 여기가 10이고 15가 있는데 이 값이 여기 10이 더 작잖아요. 그럼 10의 값을 여기로 가는 거예요. 비교한 다음에 자, 찾은 최소 값을 리스트 A에서 꺼내가지고 밸류로 저장합니다. 그쵸? 거기서 min 인덱스를 갔더니 그 min 인덱스로 가서 뽑아가지고 밸류로 가라. 그 밸류를 리스트의 맨 끝 값에 그 다음에 append 함수에서 추가해요.
그래서 1번 과정으로 돌아가서 자료가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하나씩 가장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면 글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코드를. 자, A를 2, 4, 5, 1, 3이었죠. 자, 그러면 리절트 빈 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A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리절트 내가 순서대로 이제 정렬할 그 공간, 빈 공간을 만들어요. 그쵸? 여기에는 지금 2, 4, 5, 2, 4, 5, 1, 3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공간 리스트에 있는 값이 주소값이 0,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개죠? 그럼 여기 4잖아요. n-1이죠. 다른 말로 n개라고 그러면. 그쵸? 요거는 0이고. 자, A 리스트의 최소값인 1을, 여기 1이죠? 요거를 A에서 꺼내야겠죠. 요 꺼내. 그래서 여기 1을 여기에다가 딱 첫 번째 자리에 놔야 돼. 그 코드를 썼어요. 아까. min index, find min index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래서 A에 남아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 2죠. 요걸 또 뽑아서 여기에 붙어야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append 함수를 썼어요. 리절트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4, 5가 남았어요. 그 while문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A라는 거에. 또 있으면 또 해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반복해라. 최소값이 3이 있으니까 또 뽑으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4 뽑아서 4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갔더니 5가 있어요. 와요. A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최종 스탑 조건이죠. 중지 조건이 돼서 놔두고 비어 있으므로 종료. 1, 2, 3, 4,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으로 주어진 A 안에 직접 자료의 위치를 바꾸면서 정렬하는데 A에서 리스트죠. 에서 자료를 하나씩 빼낸 후에 다시 리절트에 넣는 걸 더 효율적으로 코드가 더 간결화되겠죠. 뭐냐면 우리가 리스트가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definition에서 뭐냐면 cell sort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len 함수를 써서 n으로 넣어요. 그 다음에 for문이 돌아갑니다. 근데 for문이 두 번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체 리스트 A에서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개면 n-1번 자리라고 했어요. 요거를 다 돌아요. 근데 요거를 뭘로 잡아요? 가장 작은 첫 번째 적은 자리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n개는 len 함수잖아요. 이 전체. 그쵸? 요 함수를 써서 그래서 range는 처음에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i는. 이 첫 번째 인덱스를 다 훑 때는 0부터 전체 n이니까 n- 여기는 지정을 됐으니까 n-1까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자료 중에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습니다. 왜 요 n-인지 저번 시간에 했죠. 왜냐면 n-2까지 반복해야 되죠. 전체는 다 왜 n개니까 0이고 n-1까지는 이해되는데 여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i번째 위치부터 끝까지 자료값 중에 최소값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다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왔을 테니까 나와 다른 상대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 뽑아주는 거잖아요. 위치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그러니까 n-1까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 빼고 나머지가 n-1개잖아요. 걔네랑 비교를 지금 해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여기에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2번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파이썬의 range 함수랑 이 for문이랑 이게 지금 좀 약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전주에 했던 거를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앞에 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코드 설명이 이제부터는 점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i를 처음에 인덱스를 처음에 우리가 이 설정된 것을 미니멈 인덱스라고 가장 최소값이라고 설정할 거다 선언하시고 포문이 J가 또 돌아요. 그럼 이 J는 두 번째 인덱스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를 보시고 그렇죠? 그거는 자 하나가 이제 미니멈 인덱스라고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더 많은 그러니까 A가 0이 가장 작은 값을 했으니까 그 두 번째 값부터 비교를 하나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n-1까지. 이거는 끝까지 다 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하나가 지정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if문을 돌려서 미니멈 인덱스라고 내가 이게 제일 작다고 내가 지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다 비교를 했더니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요. 그쵸? 이게 만약 5인데 요걸 지금 요거 10이었고 막 조회했더니 여기 3이 하나 더 발견했네? 그러면 요걸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미니멈 인덱스가 있다면 그 J, 그쵸? 요 값을 J에 있는 값을 미니멈 인덱스로 바꿔버려. 밸류 값을 바꿔버려. 그게 되시죠? 이렇게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가 파이썬에서 서로 위치값 바꾸는 코드죠. 원래는 우리가 값을 바꿀 때는 이쪽에 갔을 때 x하고 y의 값을 바꿀 때 여기 값이 뭐 10이 있고 15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 템프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이 과정을 이미 이게 원래 C 언어에서 나온 그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보통 R이나 다 C 언어에서 나온 거니까 파이썬도 갖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파이썬은 X, Y하고 Y, X 이 코드를 쓰시면 이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각각에 있는 값을 바꿔달라 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Y 값을 X에 넣어주고 X 값을 Y로 바꿔달라는 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파이썬 하는 거죠. 이게 원래 C1으로 가면 한 4-5줄 될 거예요. 즉 뭐냐면 미니멈 인덱스에 있는 것을 i로 가고 i에 있던 것을 미니멈 인덱스로 가라. 그렇죠? 찾은 최소값을 i번 위치로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미니멈 i로. 그래서 이러한 5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솔팅 했다는 거를 D로 가서 2, 4, 5, 1, 3을 쳐가지고 프린트를 찌시면 1, 2, 3, 4,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놨죠. 리스트 안에서 두 자료 값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데 하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즉 우리가 x는 1, y는 2라는 값이 있잖아요. 근데 x, y는 y, x 즉 y는 x로 x는 y 값을 바꿔줘라. 원래 1, 2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x라는 변수는 1, y라는 변수의 값은 2라는 값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이제 바꿔라 그러면 원래는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템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왜 오버라이트가 생기니까 1이 가고 요걸 지우고 2를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여기는 해요. 빼요. 그리고 x를 치면 2가 나오고 y를 치면 1이 나오게끔 뒤집어 버리면 되는 그런 간결한 코드를 만들어 놨죠. 파이썬은. 그래서 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하면 반드시 두 수의 크기를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명이인 그 알고리즘 찾는 거랑 유사한 거가 되죠. 아까 지금 하나씩 비교하는 거는 정렬은 일반적으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파생됩니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 계산 복잡도는 보통 비교 횟수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비교 기준에 따져요. 선택, 정렬, 비교 방법은 우리 동명이인 찾기에서 살펴본 리스트 안의 자료를 한 번씩 비교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쵸? 그쵸? 선택, 정렬, 비교 방법. 그래서 이거는 총 2의 그쵸? n-1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n 제곱이죠. 그래서 비교 횟수가 입력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보시면 일반적인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의해서 2, 4, 5, 1, 3이라는 걸 정렬하는 과정을 한번 써보시고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8-1 요거랑 8-2의 정렬 알고리즘을 숫자를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누면 오름차순 정렬이었잖아요. 그쵸? 작으면서 올라가는 1부터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되나? 코드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이라면 가나다 큰 순서대로 쇼핑몰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 이렇게 우리가 정렬하잖아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험 조수로 등수 구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최신 뉴스부터 보고 나중 뉴스는 나중에 보고 그쵸?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정렬 과정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선택 정렬은 처리할 대상 범위의 최소값을 우리 아까 미니멈 찾았잖아요. 찾아서 그 값과 범위의 맨 앞에 있는 값 서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이 한번 끝날 때마다 범위 안에 맨 앞에 있는 값은 정렬이 끝난 것이죠. 정렬 대사 범위에서 제외해요. 요 코드를 아까 n-1이냐 n-2냐 이거랑 잘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했잖아요. 그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렬이 끝났으니까 정렬 대상 범위에서 맨 앞에 있는 값은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까지 정렬을 했는데 굳이 여기를 또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걸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미 정렬이 끝난 부분과 앞으로 처리될 대상 범위 사이에 세로 선을 넣어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 2, 4, 5, 1, 3이죠. 그 중에 내가 최소값 1을 일단은 0이 A, 0 아까 이게 A라고 하면 리스트 A라고 그러면 A의 0번째에 있는 이 메모리의 첫 번째 값을 미니멈이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을 넣었어요. 그러면 1 넣었죠. 지금 이렇게. 1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4, 5, 2, 3이에요. 4, 5, 2, 3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2를 집어넣고 끝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해되죠? 요 2를 찾아서 2하고 4하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x, y, y, x 이것처럼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걸 스왑이라고 하죠. 5, 4, 3이 있는데 1, 2를 또 바꿔야죠. 여기까지는 이제 건들면 안 되죠. 5, 4, 3에서 최소값을 찾습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3을 또 와야죠.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이 두 개를 스왑을 해요. 3과 5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4, 5는 4, 5에서 최소값을 찾는데 바꾸기 없으면 변화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4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5인데 5 하나만 남았으면 마지막 하나 남았으면 여기 잡아요. 요 1부터 다 채워가지고 A부터 n-인데 여기 있는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n-2까지인 거예요. 왜 여기는 가장 큰 값만 남았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그 코드를 보시고 거기서 중간에 프린트를 한번 쳐보시면 돼요. 정렬 과정을. 그래서 이 def 이 쭉 우리가 했던 과정에서 정렬 과정 출력하기 프린트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이 새로운 거 오기 전에 어떤 리스트 오기 전에 그 정렬 과정을 출력하는 프린트 A 그쵸? 요 A라는 우리 이 전체적인 과정 A0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n-1까지 돼 있는 거를 프린트 A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넣어 보시면 결과값을 중간에 알 수가 있을 소팅이 되는 과정을 중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요? 내림차순이면 이 A가 그것만 바뀌죠. 미니멈 값이 아니라 A의 첫 번째 값이 죄송해요. A의 첫 번째 값이 제일 큰 값이 오게끔 지정을 되죠. 그러면 max index라고 idx라고 바꾸면 되죠. 변수 의미는 일단 그 변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최대값을 내리차수로 정렬하면 되니까 비교하는 부등호 방향을 작은 게 아니라 크다로만 바꾸기만 하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드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max라고 인덱스 이름 바꿔주시고요. i를 가장 큰 i를 찾아서 max 인덱스에 넣어줘. 그 max 인덱스는 이 a의 0분째 자리야. 이해되시죠? 이 0번째 자리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제일 작은 값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가 이 코드는 a의 n-1번째에 있는 건데 요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 비교 대상을. 그러니까 n-2까지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n-1이라고 레인지를 하면 실제 직전까지니까 n-2까지를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폼은 두 번째 J라고 하고 J는 이걸 하나를 max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칸부터 비교를 합니다. n까지라는 건 n-1까지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즉 이 안에 도는 건 동명이인 구할 때랑 동일하게 다 하나씩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 맥스 하고
얘랑 다 비교하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가장 큰 값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여기 10이라고 여기 2, 4, 5니까 5가 채워졌을 거예요. 5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나 각각을 다 비교해요. 그런 다음에 반환하는 거죠. 인덱스에다. 그러면 4. 그러면 5, 4는 이제 지정됐으니까 여기에는 건들 필요 없고 그 다음 칸부터 계속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 코드예요. 레인지가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0부터 할 필요가 없이 i부터 먼저 이 안에서 각각을 비교하고 전체는 이걸로 인덱스 안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각각을 이 지점 출발점 기준점을 기준으로 각각을 비교했는데 이제 내가 어떠한 다음 값을 지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 4, 5니까 크기 순이니까 이렇게 이 4, 5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값보다 4보다 5가 더 크잖아요. 내가 두 번째 생각한 J를 생각하세요. J번째가 두 번째 인덱스 각각의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5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그거예요. 부등호 방향을 바뀌어야죠. 맥스 인덱스가 여기가 4가 아니라 5가 와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AJ가 5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크다면 그쵸? 그러면 이 J 값에 있는 값을 맥스 인덱스로 바꿔줘.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각각을 맥스 인덱스 값은 AI로 갖고 AI에 있는 건 뭐예요? 맥스 인덱스로 해서 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스왑해라 이 코드예요. 이 코드는 스왑 위치를 바꿔라. 위치에 있는 값을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 4, 3, 2, 1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꼭 코드를 돌려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분 탐색입니다. 이분 탐색은 이거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삽입점령 하긴 할 건데 이제 이게 쉽습니다. 그리고 삽입점령은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그래서 삽입 병렬 여기까지 이렇게 진도를 일단 나가는 걸로 오늘 해볼게요. 그리고 이분 탐색하고 이제 원래는 그래프인 트레를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는 김에 이분 탐색과 이분 탐색 트리는 이제 이론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탐색은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이걸 보면은 이게 왜 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료가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이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렬이 돼 있어서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렬이 n까지 돼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리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특정한 값이 있는지를 찾아 그 위치를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 없으면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이냐면 우리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말다시 리스트에서 A에서 이게 파이썬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마이너스 1이면은 끝자리 그쵸? 왜? 그래서 여기가 자리가 n-1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저도 처음에 이해 안 되고 왜 마이너스 2에 0도 아니고 없다고 그치?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이 리스트에 없으니까 이 끝자리로 가서 새로운 자리 숫자를 기다리는 거죠.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훨씬 빠르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분이라는 건 바이너리죠. 이진법 할 때도 바이너리라고 하죠. 자, 2분 두 개로 둘로 딱 나누는 거야. 여기 어떤 우리의 덩어리로 이렇게 메모리가 딱 있으면 이걸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빠릅니다. 왜 빠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소개팅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개팅에서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뭐 입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장을 열어요. 옷자리 정렬이 안 돼 있으면 한참 찾죠. 근데 이제 보통은 겨울옷, 여름옷 이런 식으로는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옷을 여기 걸려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걸 하나씩 하면은 그 우리 n번이죠. 하나씩 다 찾아요. 그 중에 이거는 n번 최악일 때 n번이고 아니면은 뭐예요? 중간에 발견하면 꺼내가 입는 거고
또 이제 바지 칸이 있으면 바지도 처음부터 모르면 다 꺼내보고, 어디 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네? 왜 여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또 찾아야죠.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워놓으면 이건 바로 또 생활에 우리 순차 탐색은 한마디로 NGD 기법이죠. 노가다 우리가 항상 쓰는, 그쵸? 준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몸이 고생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배워놓으면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게 솔트라는 기법이죠. 솔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게 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자, 이걸 알고리즘을 아냐 못하냐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중에 갔을 때 야근을 하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날 또 출근해서 뭐 욕하면서 밤샘 작업을 할 거냐. 그게 이 알고리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게 파이썬으로 이거 돌려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를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대부분 알고리즘 강의 보시면 의사 코드로 가르쳐요. 이론 중심으로. 아니면 오늘 이진탐스트는 그렇게 가르칠 건데, 그런데 대부분은 또 C 언어로 가르치고요. 공학 쪽에서는. 왜?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대로 가르치기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탐색할 자료를 둘로 띵 나눠가지고 찾으면, 자, 얼마나 뻔하겠어요. 여러분 옷이 쭉 있는데 이거 찾는 게 없어.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딱 나눠가지고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찾아. 그런 다음에 없네. 여기 보니까 다 여름 옷만 있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거꾸로부터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를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 정렬이 돼 있으면 엄청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거 보시면 탐색할 자료를 둘로 나누어 찾는 값이 있을 법한 곳만 탐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보통 여러분이 지저분하게,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지저분하게 막 놓여있는데 엄마가 치면 막 화내죠. 왜? 내 나름대로 어디 있는지 알거든, 대충. 그쵸? 근데 정리를 해버리시고 어디다가 쑤셔 넣으셔가지고 그냥 못 찾아서 엄마하고 맨날 싸웠죠. 남의 같지 않죠? 그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 전 중학교 때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때 이랬거든요. 중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정신연령이나 생활습관이 머물러 있다. 반성해야겠죠. 곧 졸업하시는 분들인데. 자, 실제 직장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탐색할 자료를 둘로 나누어 찾는 값이 있을 법한 건 여러분 다 알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한 땀 한 땀, 말은 이러죠.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순차 탐색. 결국 이게 NGD. 노가다 기법을 쓸 거냐, 아니면 원하는 자료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반띵해서.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으로 내가 우리 알고리즘은 좀 너무 A니까 뭐라 할까요? love라는 단어, 그죠? 사랑, 좋아요. 자, love라는 단어 뭐 알겠지만 이게 아마 세 개냐 마냥 없다고 해보세요. A, B, C, D 이렇게 L이라고 라벨링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 순차 탐색은 뭐냐면 A부터 한 장부터 한 땀, 이게 아마 뭐 618쪽이라면 그 중에 이게 520중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A부터, 그쵸? 한 땀 한 땀 다 찾아요. 그러면 n번이니까 520번을 찾아야죠. 장수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책이 있으면 반으로 띡 해요. 한 520쪽 정도? L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열었던 게 618쪽이야. 그러면은 펼친 곳에 앞쪽은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중간쯤 딱 열어보니까 520인데 이건 618쪽에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죠. 520쪽까지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 여기 D, F, G, H, I, J, K, L, L, 그쵸? K죠? K까지 찾을 필요 없는 거잖아. 여기 K 나오고 그 다음 L 나왔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다면 바보죠? L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현재 펼친 곳에서 뒤쪽에 적당한 걸 찾아보니 710쪽이야. 그래? 또 반띵해. 그쵸? 예를 들어서 610에서 나머지 반띵해. 딱 봤더니 710쪽 나왔어. 찾고자 하는 쪽수가 펼친 쪽보다 작죠? 이번에는 710쪽보다 618쪽이 적잖아. 내가 찾고자 하는 love라는 단어가 있는 게 618쪽에 있으면.
이해되시죠? 뒤쪽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앞쪽으로 책을 펼쳤더니 613쪽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찾으려는 쪽수와 가까운 쪽까지 왔으니 이제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거예요. 이제 가까웠어. 그렇죠? 613쪽이. 618쪽이 나면 탐색을 멈추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L이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을 적당히 펼쳐서 쪽을 비교하고 찾고자 하는 쪽이 있을 방향, 그게 앞인지 뒤인지 다시 탐색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으려는 쪽이 이제 몇 쪽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찾는 과정은 순차 과정하고 순차 탐색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반씩 팍팍팍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깝네 하나씩 이제 찾아보는 거죠. 앞부터. 그러니까 정렬이 돼 있지 않으면 좀 힘든 거죠. 책에서 특정한 쪽을 여러분이 찾을 때 이분 탐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는 거죠. 책의 쪽수가 1번부터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1부터 차례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 책의 쪽번호가 이미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옷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마다 기준을 정해서 정렬을 하시라고요. 어차피 또 이제 한참 맡길 때니까 드라이 클리닝 맡기건 빨던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알고리즘을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여성분이면 배운 여자고 남자면 배운 남자예요. 그렇죠?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이것을 한번 몸으로 해보면 생활 속에 해보면 이제 체화가 된다는 거죠. 책의 번호가 이미 정렬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을 때 나 오늘 뭐 입고 갈까? 오늘 스키장 가는데? 그러면 그쵸?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특정 쪽의 앞쪽을 찾아봐야 할지 뒤쪽을 찾아봐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큰 호텔 가면은 저 옛날에 프론트 진행할 때 한참 찾아보고 별관 예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별관이 새로 지어가지고 연결 통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참 헤매가지고 30분 헤맨 다음에 왜 안내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분명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번호가 이런 표가 있는데도 딴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711에서 750번면은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730번 되면은 그렇죠? 760번부터는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정표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역시가 탐색 문제죠. 바로 우리 호텔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 743호를 해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7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방 무시하죠? 왼쪽만 가면 되잖아요. 복도가. 하도 이게 이분 탐색이에요. 그렇죠? 탐색할 범위를 절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직감이나 남들이 야 너는 이것도 몰라? 혼나면 그렇군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게 알고리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뿐이에요. 왼쪽 복도로 걸어가면서 방문에 붙은 방 번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751호부터 이거 할 필요 없이 750번부터 이제 이거는 거꾸로 가야겠죠. 743까지 하나하나 비교해서 가는 건 이제 순서 탐색이죠.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36번이에요. 여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씩 이제 찾는 게 우리가 했던 순차 탐색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반띵 딱 절반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중간이 25네. 그렇죠? 딱 보니까 그렇게 하고 중간 위치에 위치가 번호가 4가 중간 위치죠. 여기. 그래서 하니까 값은 25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값이 36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36이 25보다 크죠. 36이 리스트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크기 순서대로 지금 정렬이 돼 있죠. 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리스트에서 25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만 하면 되죠. 이쪽은 생각할 필요 없죠. 버려버리면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6, 49, 64, 81이 있어요. 거기서 중간값 찾으면 돼요.
그래서 49와 64의 한가운데 중간 위치가 되는데 두 자료 중 앞에 있는 값이 49를 중간 위치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36하고 49를 또 비교해요. 그러면 36이 49보다 적죠? 그러면 처음 비교한 25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49보다는 왼쪽에 있죠? 아,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쵸? 그러면 위치 번호 5점. 이게 보시면 0, 1, 2, 3, 4, 5. 그쵸? 그러니까 36이 중간 위치 값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값 36이 중간 위치 값과 가분으로 뭐예요? 위치 번호 5를 결과값으로 돌려주고 종료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 쉬울 거예요. 이거는. 자, 이분 탐색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중간값 딱,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있는데 절반으로 쭉쭉 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값하고 중간 위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값하고 미드 값이죠. 그리고 만약 같으면 원하는 값을 찾은 거니까 그냥 반환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지? 이러면 진짜 대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찾는 값이 중간 위치 값보다 커. 내가 찾는 값이. 이게 지금 25인데 아까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게 36이야. 그러면 요거 다 무시하죠? 요거 30 큰 거대로 가면 되잖아요. 오른쪽을 대상으로 탐색하면 되죠. 만약 찾는 값이 딱 봤는데 중간 위치 값보다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작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필요 없죠? 볼 필요도 없고 이쪽에서만 왼쪽에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면 됩니다. 또 거기서 중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료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찾을 값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간 딱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찾을 값이 더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 그래서 점프해서. 그러면 점프할 때마다 반씩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네. 찾는 값은 그러면 또 반. 그쵸? 보고 또 비교해. 중간값하고 중간값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래서 이것보다는 적네? 또 반. 알았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NGT 기법으로 쓴다면 그렇죠? 일일이 한 땀 하나 다 찾아야죠.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생각해 보세요. 자,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옷을 찾을 때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옷장을 딱 열어가지고 왼쪽부터 하나씩 한 땀 한 땀 다 찾으셨던 분들은 나는 순차 정렬을 알았죠? 순차 정렬을 하셨던 순차 탐색 알았죠? 순차 정렬이 아니라 순차 탐색 이건 누구까지 한다? 중학교 2학년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실 분들이에요. 최소한 여러 알고리즘이지만 이 정도는 하셔야죠. 판씩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탐색 알고리즘은 이제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받냐 이걸 이제 자동화시키는 방법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알고리즘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적용하는 거는 숫작업이고 이제 이걸 자동화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우는 걸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자 그러면은 함수를 만들어요. def 그렇죠? binary search라는 걸 해요. 근데 내가 리스트가 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은 여기야. 그 x를 반환해줘. 이런 거죠. 그리고 탐색할 범위를 여러분들이 저장해줘야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탐색해라. 그리고 리스트 전체를 범위로 탐색을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다시 몇 번 한지 몰라요. 전체가 n개가 있으면 여기가 숫자 위치 번호는 0 여기는 n-1 그쵸? 그러면 전체 길이가 렌이죠. 크기가 len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코드 이제는 기억하죠? 처음 0부터 시작해서 위치를 찾겠다. 그래서 while 반복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중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계속 무한반복 루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자, 스타트를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n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리고 이거 콜론 딱 명령은 그러니까 이 조건 명령 딱딱 하셔야 돼요. 이거 코드 칠 때 여러분 지금 그냥 코드 올라간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쳐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왜 안 돌아가죠? 막 이래요.
보통 그러면 요거 요런 거 아니면 미스펠링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저번에 이렇게 쳤다가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삽입점열 그거 제가 이제 코드 한번 만들었거든요. 다른 자료 보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에러 막 떠요.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 정렬 이제 나옵니다. 미드 중간 사이즈인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에서 끝까지 탐색한 것 중에서 반씩 나누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플러스 엔드에다가 2를 나눠줘서 그쵸? 합니다. 그거의 몫을 구하는 거죠.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만약 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거 똑같죠? 반을 딱 나눴는데 내가 원했던 이 반 나눈 전체 크기에서 반이 나오는 미드 값이 내가 그쵸? 그 A라는 리스트에 있는 미드 값이 원소가 내가 찾고 싶어하는 X가 있어요. 오 대박 발견. 그러면 리턴에 뭐야? 이 미드 값을 그때 갖고 놓으면 되죠. 밸류 값을.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반복부터 파이썬을 찍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번 주에 한번 작업을 해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elif하고 else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if else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else if죠. elif.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뭐예요? x가 이 중간값보다 크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내가 찾은 이 미드보다 크다면 스타트 뭐예요? 하나씩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오른쪽 범위로만 플러스 1씩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그쵸? 끝의 값은 여기서 요거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끝의 값에서 하나씩 줄여라. 이해되시는 거죠? 찾는 값이 더 적어요. 그러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줄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못 찾았어? 마이너스 1 반환해.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번에도 저한테 그 파이썬이 안 돼요 그러는데 이 코드가 봐봐요. 이 y라고 지금 이게 해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리턴 이거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코드를 볼 때 프린트나 어떤 것들이 여기에 찍히는 거랑 여기 바깥에 있는 거랑은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파이썬이 편하긴 한데 쓸모없는 코드를 생략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값이 왜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안 와요. 왜냐면 보통 그래서 C 언어나 자바는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고 항상 뭐 이런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파이썬은 뭘 하냐면 다시 말해서 이런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인덴트가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파이썬이 간결하고 좋지만 생략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리스트 D라는 게 리스트가 새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찾아봐 원하는 값을 이 리스트에. 그럼 이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게 36. 리스트에서 원하는 값이 50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함수 값을 집어넣는 거죠. 결국 우리 definition def가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함수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fx는 ex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36도면은 얘가 뭘 반환해줘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71을 반환해주는 거잖아요. 이 여기 공식에 정해져 있는 걸 여기다가 x값만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리스트를 다 써야 되는 걸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식처럼 만들어주는 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포문이 2개, 3개 이렇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중첩 함수랑 같은 거예요. 포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fx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ex인데 예를 들어서 g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거 합성함수 얘는 배웠겠죠? fx는 뭐예요? 한번 fx 갔다가 g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gx는 원래 x 플러스 1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2x 플러스 1이 튀어나오죠. 값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만약 36이라는 가면 75예요. 3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바로 이런 게 이제 이중 포문. 근데 그런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보통은 그래요. 반복문이. 지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definition 함수를 정해놓으면 그냥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공식화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올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 50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반띵한 25에서 36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36이 여기 있으니까 찾은 거고, 없으니까 쭉 아마 이쪽부터 봤을 거예요. 근데 쭉 다 봐도 없으니까 50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끝자리에 지금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 탐색은 값을 비교할 때마다 찾는 값이 있을 범위를 절반씩 좁혀가지고 탐색하는 효율적인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자료가 만약 1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그러면 최악일 때 여러분은 한 땀 한 땀 1000개를 다 비교해야 돼요. 만약 5천만 명의 우리가 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5천만 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2분 탐색은 최악의 경우에도 10개만 비교하면 탐색을 마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말했더니 왜 10번이에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로그를 아시면 돼요. 로그는 이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로그를 취하면 되는 이게 원래 이게 뭐예요? 바이너리 2의 n승이 1000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반씩 나눴잖아. 또 반. 그쵸? 그 A의 n승 아니에요? 이렇게 반 여기 있는 데서 반반 하면은 4, 8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1000이 되는. 그러면 여기가 로그를 씌우면은 그쵸? 이게 이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가 이 n을 찾을 때 이 지수함수의 이거를 지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로그 1000 그리고 이게 2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와의 관계 아셔야 되죠. 이거 잘 모르셨다면 아마 중학교 수학 시간에 열심히 주무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1000개인데 500개, 250개 이렇게 또 떨어지죠. 반씩 계속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8, 4, 2, 1 이렇게 좁혀가는 이분 탐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분 탐색의 계산 복잡도는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로그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10이 1이죠. 10일 때 잠시만요. 왜 갑자기 이러지? 2는 지금 2니까 바이너리니까 2는 1이죠. 2의 1승이 2가 되니까. 그쵸? 로그 우리 알다시피 2의 1 미수가 이거죠. 2잖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2의 제곱해서 같은 1이니까 이거 앞으로 튀어나와서 2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수함수를 바꾼 거. 지수함수의 n승을 나타내는 게 로그 함수니까. 순차 탐색 계산 복잡도인 5의 n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여기 설명했어요. 그래 주민등록증 찾는다 그러면 5천만 번 해야 된다 이거요. 근데 또 거기다 결과가 없어.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5천만 번 하고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2분 탐색으로도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 집어넣으면 되죠. 25.575니까 26명의 주민등록번호만 같은지만 알면 된다 이거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5천만 번 할 걸 26번만 하면 돼요. 즉 이게 여러분들의 워라밸이 될 수 있냐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2분 탐색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처음에 종료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되죠.
주어진 탐색 대상이 비어 있다면 탐색할 필요가 없고, 그 찾는 값과 주어진 탐색 대상의 중간 위치값을 비교하고, 찾는 값과 중간 위치값이 같다면 그거 중간 위치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하면 되죠. 찾는 값이 중간 위치값보다 크면 뭐예요? 왼쪽 무시하고 오른쪽 대상으로 이분 탐색 함수를 재기호출하고, 찾는 값이 중간 위치 값보다 작다면 오른쪽 값 정렬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 값 무시하고 중간 위치의 왼쪽을 대상으로 이분 탐색해서 재기호출하면 됩니다. 좀 시간이 좀 예. 잠시만요. 좀 여기는 실습은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